안녕하세요. 요거와 토끼를 모시고 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강좌는 압축 파일까지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 이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 겁니다. 이거는 따로 또 만들겠는데요. 스크립트 파일에서 이걸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일반 내부적으로 쓰는 함수일 수도 있는데 웹 앱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거 배포를 하게 되면은 어떤 방식을 적용할 수 있냐면요. 이 주소를 통해서 이 스크립트를 직접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웹 쪽을 좀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부분 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 접하실 수도 있는데 웹에서 이 주소를 이용해서 요청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get 방식이랑 포스트 방식이 있거든요. get 방식은 이 주소창에 있는 이 스트링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식이고, 뭐 포스트는 뭐 폼이나 이런 쪽에 내부에 숨겨서 이렇게 뭐 보내고, 그다음에 그 결과 값을 뭐 받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게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바로바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치지 않고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그냥 이용을 했는데 이건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좀 정리를 더 멋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은 정리해 주신 다음에 저에게도 다시 또 보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니까요. 서로 정보 공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들고만 있었는데 그럴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같은 삽질을 하기 때문에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러니 얘네들을 그 서버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두 get이라는 기본 함수 명령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나중에 뭐 지금 현재 데이터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쁘게 꾸미지를 않게 되는데 나중에 이걸 뭐 잘만 사용하면은 뭐 별의별 희한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HTML 페이지 자체를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서버 같은 거를 그냥 간단하게도 구현이 가능한 것도 같아서 하여튼 활용 범위는 참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트래픽이 많이 걸리면은 분명히 뭔가가 돈을 내야 되거나 그런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 쪽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크게 개발할 때 이것 때문에 뭐 멈추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요. 그래서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저도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게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투게시라는 걸 이용해서 인덱스라는 걸 만들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니라 GS 코드가 있네. 이거 말고 좀 예쁜 거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HTML 쪽으로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HTML보다는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쁘게 이렇게 어떻게 불러드리는지 두 개 실한 걸 이용하게 되면요.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예쁘게 이건 뭐냐면요. 이는 실질적으로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이쪽에 보시면은 파라미터들 어떻게 파싱을 하는지부터 대략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웹 배포를 하게 됐을 때 이런 데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해당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호출을 시킬 수 있는 이 스크립트를 시킬 수 있는 기본 주소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를 직접 실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저 네임은 스미스, 그 다음에 에이지는 21이라는 숫자로 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제이슨 스트링
발음도 힘드네요. 하여튼 이걸 이용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E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언어 쪽에서는 이게 오브젝트 타입인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E를 놓고 여기 a.bb 는 E를 놓고 뭐 이렇게 바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넣을 수 있듯이 이쪽에서도 이 E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 주소창에 있는 결과를 파싱을 해서 이쪽으로 E로 반환을 해주거든요. 그 반환을 해주는 타입들이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쿼리 스트링, 파라메타. 그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값이 제이슨 형태로 해서 파라메타 HTML 서비스 create HTML output이라는 걸 함수를 이용해서 파란 값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HTML 방식으로 해서 결과값을 뿌려주는 겁니다. 저장을 하고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보고 싶으면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냐면요, 이거를 두 개서 해볼게요. 클릭을 해봐야 여기는 내용을 볼 수도 없습니다. 내용이 안 나옵니다. 두 개 자체는 외부에서 호출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될 거는 게시. 이건 API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유니티에서 그냥 www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웹 앱 방식으로 배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새로 만들기. 이것도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배포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1이라고 적어놓는 게 꼭 이걸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웹 앱을 실행할 사용자는 이거는 나만 인증하면 되니까요. 뭐 다른 분한테 하고 싶으면 또 해도 됩니다. 액세스가 이게 좀 중요한데요. 액세스는 누구나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유니티에서는 그 인증을 받으려면 뭔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좀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하는 게 편합니다. 네,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가 웹에 등록되었습니다 했는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호출하는 주소입니다. 이게 복사해서요. 확인 누른 다음에 이곳에서 빈 페이지에 가서 이게 하나의 형식이거든요. 이게 실제 고유 키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크립트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유 키값이고 EXEC. 이것도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이거는 좀 금방 알려드릴게요. 눌러보면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제이슨 파라미터가 적용이 돼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뭔가 데이터를 넣었다. A 1 and 이거는 웹 쪽을 하셨던 분이면은 좀 금방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파라미터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AA는 1번을 넣고 BB에는 2를 넣다. 이 AND가 그 구분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넣었습니다. 넣고서는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파라미터가 아까 없었죠. 파라미터의 AA는 1, 2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뽑아주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뽑아주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는 웹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데이터는 뭐냐? 얘죠. G 파일.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서 원래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냐면요. 이런 저장이 아니라요. 즉 세이브 저장도 아니라 CSV 파일 있죠. 얘네들. 얘네들 자체를 로드를 시켜서 이쪽에서 여기에서 지금 하는 역할은 이 CSV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스트링 구조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스트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이러면은 CSV 파일이 그냥 직접 여기에 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직접 받아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컨버팅, 아까 컨버팅 이게 지금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는데 아까 보시면은 스크립트 실행하면은 한 4, 5초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방식을 좀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직접 로드를 시키는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방식은 리턴 쪽에서 HTML, 이건 HTML 방식으로 저희는 뽑아내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필요 없는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소스 보기가 이렇게 도큐멘트 아주 친절하게 다 돼 있죠. 이 값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필요 없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W 그 유니티에서는 이 정보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다 걸를 수 있도록 직접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요. 컨텐트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create texture output,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스트링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고 어떤 형으로 컨텐트 서비스 유닛 타입의 텍스트형으로 반응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지금 이제 헬로 월드 쓰기 힘드네.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저장을 했죠. 여기에 이제 좀 스크립트 이 배포에 대한 좀 약간 독특한 점을 이제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분명히 이런 형식으로 헬로 월드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게시해서 앱을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업데이트를 할게요. 쭉 카피를 해서 여기서 아까 만들었죠. 보세요. 아까 분명히 만들었는데 지금 원래는 헬로 월드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런데 아까 전에 사용했던 파라메타 값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것 때문에 저도 반나절을 그냥 날린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이거 다시 만질 때 또 반나절 이상을 날렸거든요. 웹 앱에 배포를 할 때는요, 무조건 새로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 지금 적용된 이 소스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다, 최근에 작업된 내용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럴 때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좀 독특한 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안 봤었는데 이걸 어젠가 보게 됐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영어를 알아야지 이런 거를 보는데 영어를 싫어 하다 보니까 어, 요거 저희는 그냥 그림이었는데 여기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웹 배포를 할 때는 EXEC를 쓰는데요. 그런데 개발할 때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웹 배포를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뒤에다가 주소에 dev를 적으면요. 어? 이상하다. 음, 현재 이 버전이랑 지금 연결이 안 됐나 보네. 다시 좀 만들게요. 업데이트하고, 저게 연결이 안 됐나 본데요. 연결이 끊겼나 보네. 다시 좀 만들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아까 그 DV라는 걸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신 코드 테스트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현재 최신으로 적용된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연결이 뭔가 좀 깨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나중에 할게요. 최신 코드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은, 그냥, 좀 게시를 다시 좀 할게요.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 번호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뭐 지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게 좀 독특해요. 뭐 지우는 곳이 어디 있으면은, 그걸 좀 알려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헬로 월드 됐죠? 여기에서 DV를 해도, 헬로 월드. 여기에서 저장하겠습니다. 어, 어, 지금 링크가 깨졌었는데, 어? 이거 뭔가 이상하네? 이게 돼야 되는데? 아, 뭔가 좀 하여튼 이상하네요. 이거는 확인을 한 뒤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 안 되면은 여기에 제공되어 있는 최신 코드로 적용하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걸로 테스트를 하신 뒤에 마지막에 배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웹 게시 쪽이 약간 독특한 점?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zip 파일을 보내야 되는데 zip 파일은 실질적으로 바이너리 코드거든요. 바이너리 코드인데 여기서 제공되는 방식 자체는 스트링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 서비스 크리에이트 컨텐츠에서 보내주는 방식이 텍스트예요. 무조건 텍스트예요. 텍스트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zip 파일을 그냥 바로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컨버팅을 해줘야 돼요. 컨버팅을 해주는데 컨버팅을 그 베이스 64라는 스트링으로 한번 컨버팅을 한 뒤에 그 컨버팅을 시킨 거를 유니티에서는 64 디커맨드인가? 그걸 이용해서 다시 변환을 시켜서 그 zip 파일을 다시 저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하여튼 바이너리 파일을 직접 그 바이트 어레이 형태로 그냥 바로 보내버리면 좋은데 그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꼼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꼼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나름 많은 삽질을 하고서는 그 삽질을 한 결과물이니까요. 서로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선은 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라메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쓴 건데 필요가 없겠네요. 이거는 이 템프 CSV 파일은 여기 있겠죠. 여기 있는 거고 지금 현재 파일 IO에서 썼던 현재 내 폴더 그리고 커렌트 폴더에서 이 하이 폴더가 있는지 하이 폴더에 있는 zip 파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zip 파일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거는 좀 우선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는 나중에 또 계속 쓸 건데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파라미터를 같이 실어서 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떤 특정 파일만 이렇게 쏙쏙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뽑아내기 위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다운 파일 아까 이거는 그리고 계속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계속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파라미터를 다운 파일 네임 이용해서 다운 파일이라는 거를 다운로드 받겠죠. 이런 형식으로
파일 네임을 바꿔주는 겁니다. 파일 네임이 이거 여기에서 파라미터 값으로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템프 이 다운로드 폴더가 있는지, 이거는 없을 때구나. 혹시라도 파일들이 없을 때에 대한 뭐 예외 처리인데요. 이거는 좀 나중에 소스 상에다가 아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날리고,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요. 이거는 로고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 지우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뒷톤도 이거 좀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폴더가 존재하는지, 폴더가 존재하면은 그 파일이 존재하는지에 관련된 예외 예외용 그런 소스거든요. 그래서 파일 리터를 이용해서 파일까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파일이 있는지, 파일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불러드리면 되는데, 이 폴더가 아니라 원래 드라이버 APP에 보면은 파일 바이라고 해서 한 번에 읽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뭐냐면요. 여기 뒤에서 보시면은 파일 이터네이트로 반환이 되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만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이름은 무조건 그냥 다 긁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파일이 내가 원하는 파일인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한 방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현재 내가 존재하는 그 파일의 위치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 파일의 위치에서 이 다운 CSV라는 폴더가 있는지에 대한 뭐 검사용 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예외사항이 되면은 이렇게 뭔가 이상한 형태로 보는데, 이거는 베이스 64도 아니라서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좀 예쁘게 뭔가 바꿀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WW 유니티에서도 뭐 결과를 잘못 받았을 때에 대한 뭐 결과 값을 넘겨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기로는 제이슨이나 이런 걸로 세이브 파일을 스트링으로 같이 실어서 보내버리면 될 거는 같은데, 이건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현재 파일에 대한, 이게 G 파일이에요. G 파일에 대한 프루프. 이거는 파일 정보들에 관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일 정보들을 얻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64 코드 유틸리티 안에 베이스 64 코드.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베이스 64, 그러니까 C++을 좀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뭐 0101로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HTTP에서는 실질적으로 뿌려줄 수 있는 거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가나 다 뭐, 이거는 문자열 이 값이 있는데, 바이트, 그러니까 바이트 형식들은 얘네들이 0이 올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이 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스트링들은 기본적으로 C++이나 이런 쪽을 하셨던 분이면 좀 이해를 할 텐데, 뭐 ABC 해놓고 뒤에 0이 오면은 메모리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메모리 데이터 상에서 ABC 해놓고 뒤에 0이 오면은 이거는 문자열이 끝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종료가 돼요. 그런데 G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런 형식으로 기계어도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여기 안에 000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아웃풋으로 내줄 수 있는 거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값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여기까지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보내버리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뭐 베이스 엔코더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게 0 문자열의 ABC 0, ABC 0, BBC 뭐 0 이런 형식으로 있으면 이게 문자열이 문자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그냥 한꺼번에 바꿔서 문자로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으로 0이란 값이 아니라 널이란 이게 어떻게 보면 널이겠죠. 여기서는 널이겠죠. 널이란 값인데 이게 좀 널이란 값이 아니라 텍스트에 있는 0이란 값, 0이란 코드 값으로 변화를 시켜서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한번 거치게 되면은 일반 스트링 값으로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이게 뭐 베이스 엔코더 쪽으로 좀 볼게요. 베이스 엔코더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이런 값이 이런 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그런데 문자열이라서 그런데 뭐 바이너리 파일도 이렇게 변화를 주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스트링형으로 값이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링을 보내려고 지금 그 스트링형으로 보내기 위해서 베이스 엔코더라는 걸 이용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도 찾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할 때 분명히 이걸로 하면 돼야 되는데 유니티에서 얘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뻗어버리더라고요. 뭐 잘못된 자료형이라고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또 돼요.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쓰고는 있는데 이게 조금 불안해요. 그러면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한번 볼게요. 웹 앱으로 배포 최근 코드로 넣으면은 파람 제이슨이 15원이 잘못됐대요. 15원이 제이슨이 없네. 여기 이렇게 뒤에 대부가 붙죠. 파일 오래됐네? 왜 이러지? 템프 CS 다운 폴더가 없대는데요? 없으면 안 되는데? 아, 하하하, 이걸 바로 사용했더니 이게 또 문제되네. 역시 문제가 되는구나. 이게 지금 현재 위치의 폴더가 아니라서, 음, 이거는 지금 다른 폴더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폴더들이 보시면은 템프 CSV, 다운 CSV가 다른 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다운 데도 있거든요. 그 다운 CSV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좀 다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파이터가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음, 현재 폴더에서 커렌트 폴더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건 필요 없겠네.
이거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